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어휴, 4거래일 연속 425포인트에서 껌딱지를 붙일 줄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코스피 시장은 드디어 내재 변동성 19포인트대까지 내려왔고 해외 시장도 유럽은 17포인트, 미국도 18포인트까지 변동성이 하락을 했는데 이거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지만 홍콩은 장중에 급락 나왔고 장마감 후에도 또 급락이 나옵니다. 또 MSCI EM도 급락이 나오고 러셀도 사흘 연속 하락이 나왔죠. 그러니까 시장 모두가 조용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번 만기 끝나고 뭔가 일이 터질 것 같긴 한데 시장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오늘 옵션 만기일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지 꼼꼼하게 짚어가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는 초반부터 또 대량의 옵션 매도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양쪽으로 꽉꽉 붙잡겠다 싶었는데요. 그런데 삼성전자 실적이 서프라이즈로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가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도 또 풀매도구나 싶었어요. 지수를 눌러대던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순매수로 돌리면서 또 빠른 상승이 나와서 10시 25분에는 427.55까지 올라갔는데, 그때 또 순간 콜옵션이 튀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는 427.5라는 이 포인트 피겨를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또 해지가 들어올까 했는데, 야, 웬 놈이 콜옵션 매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제가 이제 주로 매매하는 그 행사가를 공개하긴 좀 그렇지만, 그 옵션 판때기를 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옵션을 전문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내 가격부터 보시는 분들 계신데, 어쨌든 저는 1내 가격이랑 등 가격, 그리고 1, 2, 3, 4 외 가격 정도는 호가를 다 보고요. 또 호가 말고도 그 DMA API로 그룹 호가라는 걸 봅니다. 이건 그룹 호가는 잘 모르시는 건데, 어쨌든 그 옛날에 제 회사에서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대충 시장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이 옵션 판때기 보면 워낙 좁으니까 이게 누가 무슨 주문 넣은지가 대강 보여요. 물론 제가 이제 한국 옵션 시장에서 현역으로 왕성하게 트레이딩 할 때는, 그때를 이제 그때 활동하던 사람들은 이제 많이 떠났죠. 저도 그 사람들도. 그래서 이제 이게 누구다 이렇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 대충 특정 유형이 주문을 넣는 사람, 예를 들면 볼 트레이더다, 아니면 델타 해지하는 거다, 아니면 네이키드다, 이런 것들 다 보이거든요, 대충. 그래서 어떤 의도로 주문 넣는지가 보인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콜옵션 매도가 너무 많이 들어와갖고 위를 딱 막아놨어요. 이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세가 나흘째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은 사실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밀리면 품매도가 정답이긴 한데, 홍콩 세션 시작하는 10시 15분에 일단 지수가 갭상승을 했죠. 그리고 반등 한 번 없이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500포인트를 스트레이트로 하락을 해요. 그리고 나서도 징그럽게 시장이 횡보를 하다가 오 시장에 더 밀리는데요. 홍콩이 그렇게 움직이면서도 우리 시장에서 그 외국인이 다시 선물 매수를 순식간에 매도로 돌리죠. 그러면서 이제 순매수 1,500계약을 순매도 2,200계약으로 1시간도 안 돼서 그 거의 11시 10시 한 40분부터 돌린 것 같아요, 매도로. 그래서 이제 11시 40분까지 거의 3,700계약을 매도를 퍼붓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는 선물이 다시 425포인트를 깨게 됩니다. 이때 풋옵션이 빨간색이 도는 등 약간 신경이 쓰였는데, 그러니까 전일 종가를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계속 품매도 단타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만약에 427.55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콜매도를 엄청 많이 맞았긴 하지만 425포인트를 깨서 422.5로 스트레이트로 가려고 하면 일단은 외국인이 현물 매수가 매도로 전환돼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았죠. 또 오늘 시작이 강보합 출발을 했기 때문에 기관들이 풋옵션을 나름 좋은 가격에서 매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올라오면서 풋매도로 같이 따라갔기 때문에 이게 행사가 두 개를 아래로 까기에는 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박스가 나오면 박스가 나왔지 풋은 폭발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결국에 이제 12시에 저점을 찍고 시장은 425포인트를 중심으로 굉장히 지긋지긋한 횡보를 하면서 양옵션 프리미엄을 또 뺐어요. 이렇게 우리 시장은 나흘 연속으로 변동성을 하락시켰는데, 그런데
홍콩 시장은 조금 독특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원래 지금 변동성 매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왜냐면 글로벌이 지금 다 변동성 매도니까, 홍콩 시장은, 아이고, 아직 감기 다 나은 게 아니에요. 어쨌든, 홍콩 시장은 이렇게 장 초반에 하락 나오면, 뭐 그 정도 하락 충분히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참 횡보하다가 이제 오후 시장이 반등을 해야 정석입니다. 그래야 변동성이 빠지는데, 웬걸? 오후 시장에 전혀 반등을 못하고 계속 뭉개다가 유럽 세션을 시작하고 나서 이제 그 홍콩 야간 시장이 시작되는 6시 15분에 오후 6시 15분에 개장 딱 하고 나서 항생 지수랑 HG 지수가 아주 급락을 합니다. 그때는 사실 전혀 이슈가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게 그냥 단지 손절 물량이겠거니 했는데 계속 매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리고 이제 전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은근히 걱정이 되는데 이게 유럽이나 미국은 반응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로컬 이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블룸버그 뉴스에 그 넵스터 홀딩스 그러니까 이제 그 프로서스라는 회사인데 그 캐피털이죠. 얘가 이제 그 텐센트의 지분을 2%를 매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블럭으로 때린 거죠.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무려 4.1%를 할인해서 이제 매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갑자기 개별 종목 이야기를 한 이유는 그 우리 시장이 그 홍콩 시장이 장중 흐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미국 시장이 반등을 했는데 홍콩은 그 텐센트 지분 그 넵스홀딩스가 이제 텐센트 지분 매도를 할인해서 때린 거 요거 때문에 아마 장 마감 후에 이제 추가로 0.73% 하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우리 야간 선물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이거 우리 시장은 이기에도 뭐 미국 시장 올랐지만 갭다운 출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감안하고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러면 사실 굉장히 매매가 어려워져요. 근데 그럴수록 기본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기본을 집중한다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글로벌 시장 계속 변동성 감소 중이라는 거. 그럼 이제 옵션 매수는 큰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과연 현물 매수가 오늘도 이어질 거냐. 현물 매수가 이어지면 오후 시장의 탄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 봐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당월물이 도저히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차월물만 보세요. 그러면 이제 차월물을 볼 때 현재 위치에서 유리한 포지션이 뭘까? 요걸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차월물 놓고 보면 변동성이 아직 높긴 해요. 하지만 그 해외 시장이 변동성이 지수보다는 사실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의 일중 흐름을 보면 굉장히 적은 그 포인트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따지면 사실 지금 그 변동성은 18포인트가 아니라 한 체감 변동성은 한 12포인트나 11포인트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아직은 그 변동성 지수에 대한 그 투기적 매수세가 있는 것 같아요. 해지를 위해서 변동성을 그냥 기본적으로 살려고 하는 가수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한다면 오늘 그 당월물 양매도는 뭐 지금 아침에 출발할 때 이미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빠져서 출발할 것 같고 차월물 양매도 괜찮냐? 저는 이거 사실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왜냐면 이제 4거래일 연속 이제 그 이미 횡보를 한 상태고 이제 5거래일째 횡보를 하게 된다면 그 변동성이 당월물은 이제 죽지만 차월물은 안 죽을 수 있거든요. 오히려 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면 차월물 그 차라리 방향성을 준비를 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지 그 변동성 매도 그러니까 당월물 프리미엄 빠지니까 차월물도 빠지겠지 이렇게 나이브하게 대응하시면 자칫하면 골치 아플 수가 있습니다. 예. 참고로 저는 HDS에서 보여주는 그 투자 주체별 선물 옵션 동향 요거 보이질 않아요. 그 이게 뭐 증권사별로 로직이 그 추정하는 로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잘 맞지도 않고 또 투자자를 개인, 외국인, 기관 이렇게 묶는 것도 많이 무리죠. 하지만 그 해당 월물, 이번 월물이 그 궤적을 잘 살펴보면 대충 이번 월물이 그래도 끝까지 양매도겠구나 이런 게 보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만기 옵션 매수 베팅 이런 건 안 하거든요. 뭐 그 이유는 만기 다 와서 옵션 감마가 날뛰는 상황에서 뭐 1,000만원치 옵션을 딱 지른다. 이거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옵션을 만약에 샀다고 하면 누군가는 그 가격에 그 수량만큼 옵션을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제가 아무리 분석을 잘했다 하더라도 이미 제가 시장에 영향을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그 수량을 팔았다는 얘기는 옵션을 판 주체가 동시효과에 매매하려는 계획에 옵션을 1,000만 원치 뭐 팔았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수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치 풋매수를 했다 치면, 그러면 만기, 제가 만약에 풋을 샀다 1억 원치를, 그러면 만기 동시효과에 현물을 굳이 더 던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더 던지면 자기들이 그 풋을 환매를 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매매가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함부로 만기일에 옵션 매수 베팅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1,000만 원 미만의 금액은 시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단 1원이라도 도박성으로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옵션 매수 베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그 투자 주체별 선물 옵션 예상 포지션이랑 그 옵션 매수 베팅 이런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지금 이번물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이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진 상황이에요. 즉, 그 투기적으로 옵션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이번 물 손실이 꽤 컸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피로는 곧 계좌의 손실이죠. 이런 게 누적된 상황에서 옵션 만기일에 옵션을 한 방 질러서 매수로 만회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월물은요, 정말 끝까지 박스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월물이 박스다 그러면 그 월물은 만기 당일까지도 끝까지 박스일 가능성이 커요. 와, 진짜 혀를 내두르게 하네라고 할 수 있어도 정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생각보다 간단한데, 그게 바로 변동성 매도자들이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왜 만기 날 당일까지도 옵션 매도를 잔뜩 쳐놨는데, 몇만 계약을 때렸는데 그 몇만 계약을 한쪽으로 쏠리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옵션 매수 이번 월물만큼은 끝까지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박스를 치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월물에는 방향성이 생길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때 벌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월물 옵션 매수자들 많이 손실이 났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만기 날 다 만회하자 그런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옵션 만기라서 제가 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좀 더 짚고 가면 오늘도 연기금이 뭐 1,400억 팔았죠. 그리고 개인은 매매를 쉬었어요. 그 뭐 개인은 사실 지긋지긋할 거예요. 그리고 기관은 옵션 양매도 열심히 하다가 오후 들어서는 지수가 올라왔는데 풋옵션 매도는 좀 걷었어요. 요거는 이제 아래쪽에 대한 대비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따가 열릴 장 시작하고 나서 한 5분 동안에 콜옵션 420와 427의 그 옵션 매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그리고 풋옵션은 420과 422의 옵션 매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요거를 딱 5분 동안만 보세요. 그러면 5분 동안에 그 해당 옵션에 그 순매도가 이제 3,000계약 이상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오늘도 시장 변동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럽 세션 갑니다. 유럽 증시는 오늘 엄청 조용했어요. 뭐 통화 시장에선 좀 다른 흐름이 있었는데, 우선 유로화가 장중에 꽤 많이 올랐다 다시 제자리로 내려왔거든요. 올라간 것은 뭐 유로존이나 독일 서비스 PMI가 또 서프라이즈로 나왔죠. 그래서 리스크 온으로 올라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근데 이제 유럽 마감 1시간 남겨놓고 다시 밀렸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연속적으로 3양봉이 나오기가 부담스러웠다는 의미에서 그런 조정이 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또 커머디티에서는 구리가 가벼운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거 아쉽게도 다시 톤당 8,916달러까지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이거 하방 경직은 정말 강하다라는 느낌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그냥 9,000달러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기름은 원유 재고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밀렸습니다. 재고 발표 이후에 밀렸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싶었는데, 다행히 유럽 마감 후에 이 58.12달러 저점 찍고 나서 강한 반등을 해서 다시 이제 59달러 후반까지 올라와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역시 기름은 계속 박스일 겁니다. 유럽은 뭐 이야기할 게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은 장 시작 전에 홍콩 증시가 시간 회고를 해서 또 마이너스 1%대 하락을 보이자 조금 영향을 받나 싶었는데, 장 시작 후 바로 반등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아주 지루한 흐름들이 장마감까지 이어졌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매수세가 강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개별 종목 보면 테슬라나 준비디오 이거 하락을 했는데,
뭐 구글이나 애플, 그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거 굉장히 강했어요. 이번 실적 시즌까지 웬만해서는 지수가 빠지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뭐 금융주들 골고루 올랐고요. 근데 그 이른바 아케고스 주식들, 비아콤, 바이두, 아이치, 파페치, 빕샵, GSX 테크헤주 이런 것들은 어제 그 상승분을 거의 다 토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빌황 주식은 최소한 해당 종목들 옵션 내재 변동성이 그 피어그룹 수준 근처까지라도 가거나 아니면 차라리 더 가격 메리트가 생기도록 추가 하락이 나와야 그때 가서 매수에 관심을 갖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새벽 3시에는 FOMC 회의록 공개됐는데 회의록 공개 이후 시장이 오르긴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회의록 공개로 어떤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시장이 올라갔다 이건 아니고요. 그냥 그 전에 하도 눌러놓으니까 반반 매수로 올라갔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승폭이 얼마 크지 않았고 올라갔다 다시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회의록 공개는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마지막에 또 변동성 매도 준다고 다 올라왔죠, 지수가. 그래서 그냥 오늘 시장 굉장히 재미가 없었다.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 시장 총평을 하기가 사실 오늘 뭐 할 정도예요. 그래서 시장 움직이 참 없었죠. 아이고 제가 글로벌 시장이 계속 지금 내재 변동성 죽이고 있는데 오늘은 변동성이 18포인트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뭐 변동성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낮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주가 지수 움직임에 비해서는 저는 변동성 지수 자체는 높은 것 같아요. 이게 그 변동성 매수를 하려는 가수요가 아직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시장이 조금 더 변동성은 더 눌릴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번 주는 우리 옵션 만기지만 다음 주에는 해외 옵션 만기고 또 다다음 주에는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 시나리오대로 다다음 주부터는 시장 변동성이 상승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계속 치긋치긋한 변동성 매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최대한 돈 안 까먹기 전략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 옵션 만기일인데 옵션 시장 참여자들 아까 얘기한 대로 옵션 매수만큼은 최대한 자제하셨으면 좋겠고 또 주시장 참여자들도 시장이 오늘까지는 안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움직인다고 막 따라가지 마시고 마찬가지로 최대한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